전자장비 없이 육안으로 고장난 전투기를 동체 착륙 성공시킨 국가가 있어 미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 4일 한국의 F-35가 비행훈련 도중 F-35의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인한 랜딩기어 착륙장치의 작동 불가로 인해 충남 서산 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F-35를 몰고 훈련 중이던 파일럿은 갑자기 계기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일럿은 적어도 항법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항공기 이상을 본능적으로 감지, 항공기 안전고도를 취하면서 자체 엔진기기를 점검을 하였고 조종관과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관제탑과 통신도 처음에는 되지 않다가 백업 통신 장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관제탑과 통신이 연결되자마자 비상착륙을 선포하고 서산기지로 머리를 틀었다고 합니다. F-35는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된 설계로 항공전자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랜딩기어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계통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 관제탑은 최악의 경우 사출 버튼을 눌러 탈출하는 상황까지 고려했지만 한국의 파일럿이 선택한 것은 주변의 해안선을 따라 이동, 비상탈출 상황 시 전투기가 추락해 내륙의 민가 쪽에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고려하여 추락할 때 전투기가 내륙 민가로 떨어질 수 있다. 비상탈출 불가. 설상가상으로 전투기 내비게이션 격인 항법장치까지 작동하지 않아 전투기의 위치부터 모든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의 파일럿은 오직 육안으로 수동 작동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상태가 안 좋다 동체 착륙을 하겠다. 일방적으로 작전사에 통보. 동체 착륙이란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전투기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 일명 배꼽 착륙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투기 연료와 동체 착륙 시 마찰열에 의한 화재와 기체가 도중에 박살나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판단. 정상적인 전자장비 하나 없이 오직 조종사의 스킬로만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 랜딩기어 전체가 고장날 시 활주로 착륙은 어지간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여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착륙 도중에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조종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군 서산기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 전장병이 엄청난 속도로 그 넓은 서산기지 활주로의 특수 거품을 도포하여 동체와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파일럿은 전자장비 없이 시계비행으로만 착륙 지점 파악. 평소 착륙 속도보다 18km 느린 속도로 접근 매우 위험한 상황. 파일럿은 침착한 컨트롤로 착륙에 성공 후에 정말로 이걸 성공할 줄은 몰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파일럿 배소령님은 착륙 후 만약에 상황을 고려해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사항 없이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의 항공업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체 랜딩기어 고장으로 순수하게 동체로만 착륙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 F-35로는 실시한 적이 없어 오직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입증시켜버린 대한민국의 파일럿. 이날 미국의 에어포스 매거진은 한국의 F-35가 최초로 완전 동체 착륙을 성공했다며 긴급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는 정말 위험하고 대단한 도전이었다며 앞으로 파일럿으로 성장할 예비 파일럿들에게 우수한 교육 사례로 비행 기술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군은 즉각 로키드 마틴 등과 공동으로 원인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F-35A 전체 기종 비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F-3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며 1,000억이 넘어가는 장비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면 앞으로의 F-35의 판매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최근 호주, 싱가포르 심지어는 태국까지 F-35를 도입하거나 운영 중이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제대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위험한 착륙을 성공함과 동시에 기체 손상률이 거의 없는 상태로 착륙시킨 덕분에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완벽한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추후 F-35 생산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을 향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 F-35 전투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태평양에 꼬라박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F-35 면허 생산까지 진행했던 일본은 로키드 마틴에서 부품을 들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나고야 공장에서 조립한 첫 제품이 태평양에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면허 생산 능력에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러한 사고 발생 이후 2달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파일럿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이라고 발표하며 결국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과실일 뿐이라며
미국을 의식하여 단순 사고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방향 감각 상실은 비행 중에 파일럿들에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가 탑승했던 헬기도 안개가 가득한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날씨에 자신의 감각으로 주행하던 파일럿의 방향 감각 상실로 인해 사고가 나서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가 있었다면 F-35의 훈련 승인이 날 수가 없다며 외신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F-35 대량 구매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민해진 것은 미국의 국방부였는데요. F-35의 레이더와 스텔스 기술은 국방부에서도 1급 기밀사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당장 F-35를 인양하라며 일본을 압박하였습니다. 기체를 인양하고 나서도 일본이 자랑하던 F-35 면허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은 미국이 기술 유출을 방지를 위해 모든 정보들을 암호화하는 정책으로 추후에 F-35A의 추락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나설 때 일본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연 자국의 파일럿과 자국의 영공을 보호해야 하는 전투기가 막상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상반된 사건을 들어본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은 F-35 자체 생산을 진행하며 F-35를 자체 수리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다며 비아냥거렸던 일본인데 이번 사고를 기회 삼아 한국도 당당하게 자체 정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너무 미국의 F-35의 모든 것을 의존하려 한다면 자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조차 미국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플랜 B인 자체 전투기 생산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응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바이두 포털에서 나오는 반응으로는 중국의 경우 자국의 F-35의 대항마로 만들어진 FC-31이 더 우수한 기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으며 J-10 스텔스기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반응과 전자장비가 멈춘 상황에서도 영하에서나 가능할 법한 능력으로 비상 착륙을 성공시키는 한국의 파일럿은 매우 훌륭하다고 합니다. 특히 KF-21에 대해 4.5세대 전투기가 사실상 스텔스 기능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전투기인 걸 상기하며 예상된 스펙으로 출시한다면 언제든지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여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한국 커뮤니티에서 피토관을 장착한 기체 사진이 공개되었다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피토관을 통해 기체의 다양한 속도와 자세에서의 값을 계속 측정하며 특성을 기록하고 실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비행 데이터를 통해 본격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단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헐튜브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